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토요일이고요. 네. 벌써 5월 중순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빨리 가지 않나요? 5월이 시작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좀 맑은 날씨네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기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공기가 딱 차가움이 느껴져요. 지금 8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한 22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선선한 날씨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도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낮에도 살짝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좀 시원하다면 시원하고 선선하다면 선선한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이고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살짝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주말을 맞아서 이렇게 좀 다른 경로로 한번 진출을 또 해보겠습니다. 제 새소리 들리고요. 각종 다양한 새 지저귀 소리 이렇게 아침을 맞아주고요. 이렇게 하늘 딱 보면 너무 밝아가지고 화면이 저는 또 잘 안 보이네요. 오랜만에 아침에 최근에는 다 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은 쨍쨍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오늘 같은 날 선글라스를 꼈어야 했는데 약간 눈이 부십니다. 그래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 또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있었는데 녹색 신호가 끝났네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녹색 신호를 먼저 기다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먼저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로 이제 횡단보도 건너주고요. 좋습니다. 오우, 화면이 그냥 빛이 너무 밝아요. 제가 어제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녀2 영화 마녀2를 이제 조만간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날짜는 올해 6월 15일 6월 15일 날 이제 개봉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녀 하면은 유명하죠. 우리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 얼마나 영화 잘 만듭니까? 신세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세계는 좀 오래됐어요. 대략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13년쯤 된 것 같고요. 마녀 1편이 2018년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마녀. 그러니까 마녀라는 작품은 말이죠, 원래 시리즈로 후속편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작품이긴 한데 그 제작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한 20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작품이 다시 후속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딱 만으로 4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서. 자, 마녀2에서는 마녀1에서 예, 뭔가 너무나 많은 여운을 남겼었잖아요. 우리 김다미 배우. 와, 진짜 마녀1의 첫 출연이었죠. 데뷔작이었습니다. 이걸로 각종 그 영화제 예,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예, 휩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정말로 신선한 연기, 신선한 마스크에 신선한 연기. 예, 거의 뭐 김다미 배우의 동무대였죠. 신인 여배우가 이렇게 영화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면서 예, 이건 그냥 내 영화다 이러면서 밀고 나갔던 약간 상여자의 영화였고요. 물론 거기에 출연해서 다른 배우, 또 얼마나 또 유명한 배우 있습니까? 최우식 배우. 예, 우리한테 기생충으로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최근에는 예, 그의 우리는 에서 또 이제 김다미 배우와 호흡을 다시 맞춰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영을 끝냈죠. 네. 최우식 배우. 지금 우리 영화 관람객들이 네, 시청자들이 말이죠, 선호하는 이 두 배우. 네.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남녀 배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 두 배우가 네, 활약을 펼쳤었죠. 특히 김다미 배우 어땠습니까? 이게 마녀1, 그러니까 마녀 첫 번째 작품은 반전이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진짜 어벤져스급입니다. 네.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진, 아니면은 엑스맨에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벤져스에 보면은 사실 아이언맨 같은 경우, 예, 아이언맨은 물론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뛰어난 지능과 재력, 그걸로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말하자면. 예. 사실 아이언맨이 헐크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초능력은 아니지만 아이언맨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학기술, 그 다음에 재력. 그래서 그런 수트를 만들어 입고 예, 날아다니는 거죠. 막 미사일을 또 발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천적인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 엑스맨에 오히려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슈퍼히어로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마녀라는 건. 자, 여기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예, 그런 유전자 실험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관리자, 책임자, 예, 조정자, 예, 거기에 보스, 이런 사람이죠. 조민수 배우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 박희순 배우가 예, 그 마녀, 그 김다미 배우, 그 다음에 최우식 배우의 그런 캐릭터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는 예, 김다미와 최우식은 뭔가 그런 어떤 슈퍼히어로 중에서 예, 그런 초능력을 가진 인류를 뛰어넘는 그런 생명체 중에서 좀 다음 버전이라고 할 것 같으냐. 박희수는 맞죠. 좀 프로토타입? 예. 좀 그래서 어떤 인체의 능력은, 예, 신체적인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약간 취약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박희수는 뭔가 더 그런
그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민수가 거기에 이제 박사로 나오는데, 예, 그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체들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내면서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막 잔인하고, 예, 그 목표를 위해서는 그냥 인간성은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뭔가 악당으로서, 예, 어떤 계획한 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런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이 나중에 제작된, 제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조작된 그런 다음 버전의 그런 능력자들을 또 제압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로 또 좀 재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특수시설, 예, 거기서 처음에 한 소녀가 탈출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있던 유전자 조작한 그 생명체들, 말하자면 새로운 그 인류들이 어떤 특정 계기를 통해서, 예, 거기가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던 그 배후의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소녀, 나중에 이제 김남희 배우죠, 예, 탈출을 하고 어떤 노부부 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노부부는 이 소녀를 자신의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생으로 잘 자라게 되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좀 집안이 좀 기울기 시작하죠. 그렇게 농장 일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죠. 거기 친구가 한 명 나오는데 친구의 권유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이 소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 10여 년이 흘렀겠죠. 탈출을 하고 새로운 그 노부 밑에서 이렇게 보통의 평범한 소녀로 이제 자라본 게 한 10여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마치 영화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 소녀는 모든 걸 잊었다. 그런데 관객들은 아마 상상하겠죠. 그런데 그 능력만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자신의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칠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의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중간에 말을 좀 또 함부로 하는 이상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나가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컨텐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수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요, 제 방송은 어떤 그 하루하루의 걷기와 더불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바로 당신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뭔가 생각해서 컨텐츠를 하고 거기서 재미를 발견하고 또 그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예.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전혀 이거는 나는 컨텐츠로 생각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거를 안 보면 되죠. 대신에 본인은 이제 그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생각을 한다기보다 생각도 본인 자유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도 있다. 거기서 어떤 재미도 만들어진다. 근데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평생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당신, 그 장본인.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제 컨텐츠는 컨텐츠를 보고 좀 이렇게 즐겨주시는, 재밌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 방송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그런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 생활이 어떻든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금 마녀 영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중간에 시청자 한 명이 난입을 해가지고 뭐 혼자 떠든다, 뭐 미쳤다, 뭐 이상한 뭐 XX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약간 이런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이 현실, 이 정치의 현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좀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전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마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청자 한 명이 좀 딴소리를 하고 막 물을 흐려버리면 갑자기 하던 이야기가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슈퍼스타 K 같은 어떤 그런 스타를 이제 새롭게 발굴하는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거기 나가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게 되는 일이, 물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될 일 비슷한 걸 하는 거죠. 바로 어떤 마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기를 좀 소개를 해달라, 특기를 보여달라, 뭐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마술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겁니다. 손으로 딱 동작을 하나를 딱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하늘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거 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기하다라고 하지만 의구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 영화의 마녀 1편의 초반은 그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알쏭달쏭한 기분. 이 소녀가 진짜 모든 기억을 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일까? 다 지워졌을까? 그런데 저 능력은 뭐지?
근데 희한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몸은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가득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또 문점, 그 장면을 봤던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장면이죠. 네.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이게 뜻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노부부 말이죠, 이 소녀의 이런 능력을 이미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위험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자신의 모습, 게다가 플러스 자신의 능력까지 이제 공개된 이상, 이제는 예전에 자신이 도망 나왔던 그 시설, 그 연구소에서 자신을 찾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위치를 쉽게 추적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녀에 거의 근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우식 배우, 그 최우식 배우의 캐릭터가 조금씩 이렇게 김다미 배우 마녀를 추적해서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자신을 찾아와서 마녀를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서부터는 그 특유의 호쾌한 액션들이, 안녕하세요. 마녀2가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녀1 한 4년쯤 됐는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평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참 나뉘기도 했는데, 호평이 있냐 하면 호평도 있었는데 저는 호평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영화 자체가 물론 장르 영화긴 하지만 약간 슈퍼 히어로물, 액션 히어로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신선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 그림이 많았죠.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그랬고요. 누구를 배우로 이렇게 이제 주연 배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걸 가지고 또 영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 배우의 이미지, 배우들 간의 조합,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배우들이 합을 맞추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개연성이라든지, 왜 이 소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훈정 감독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세계, 아마도 신세계라는 영화를 한 번 봤으면은 딱 한 번만 보고 끝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대사들, 그 유명한 상황들, 정말로 결정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서 보스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그 투쟁, 그 황정민 배우의 그 정청이라는 그 2인자의 자리,
쭉쭉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격투신, 그 다음에 이중구가 하는 그 말투, 그 최후의 장면, 네. 그거 죽기 딱 좋은 날이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이정재가 막 당황하는 그런 장면들,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이제 백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우리 어떤 영화, 방송, 예, 그 문화적인 그런 공간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밈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든 끌어다 쓰고 복사해서 붙여서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연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대사의 그 뉘앙스, 묘미,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다른 상황에서도 막 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세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김다미의 마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녀도 참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마녀2의 그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그 예고편에서 그런 이야기, 대사가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이네? 딱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게 김다미 배우의 목소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이걸 왜 기억하냐면, 마녀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였냐면, 마녀로 각성한 그 김다미하고 최우식이, 예, 격투를 하는 장면에서요, 마녀가, 예, 압도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를 깔보는, 예, 그런 대사를 한번 날리죠. 뭐였습니까? 느리네 이러거든요. 싸우고 있는 상대방한테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느리네? 씩 한번 웃으면서. 그 대사, 네, 그때 그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관객들은 말이죠, 처음에 마녀2, 네, 그 예고편을 보면서 오랜만이네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전율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돌아왔구나.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 그 액션, 그때 그 반전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우리 팬들은 말이죠, 6월 15일 기다리는 거죠.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영화관에는 근 한 2년 이상이죠, 그렇죠? 2020년 이후로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그냥 집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고, 예, 뭐 플랫폼들, 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영화관에 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녀2만큼은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녀를 딱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재밌다. 진짜 시리즈물로서, 한국에도 약간 이런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이런 진지한 영화가 생겼다니, 진지한 영화를 만들었다니, 참 차기작이 기대가 된다, 후속작이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중간에 박훈정 감독 뭐 했습니까? 낙원의 밤이라고. 물론 이것도 제 취향에 맞는 영화였어요. 그때 차승원 배우의 연기,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총을 든, 그 소녀가 이제 총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 나쁜 놈들의 무리 속에서
뭐 물론 차승원은 나쁜 놈이었지만요, 그 당시에 그 나쁜 놈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회식을 하고 있던 그 방의 문을 이제 닫아버리죠. 그때 한마디, 문 닫는다고 총 안 맞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왜 그렇게 늦게 깨달았던 걸까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좀 신세계에서의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뉘앙스들을 그대로 이제 제주도의 그 낙원의 그 섬 현장에서 이제 멋지게 또 발휘했던 그 영화가 낙원의 밤이었고요. 그러니까 박훈정 감독이 그런 식인 거죠. 되게 비장할 때는 비장하고, 그리고 그 비장함 속에서도 약간 그 유머러스한 그런 스타일을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사실은 예전에 뭡니까, 악마를 보았다, 또 부당거래,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써온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긴박함, 그 스토리의 긴박함, 그 짜여짐, 구성,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대사의 감칠맛, 묘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살리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녀2를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녀라는 이 시리즈물을 하나의 어떤 한국 영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새로운 테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도 하나의 뭐 어떤 조직을 다룬 그런 영화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경로를 이제 모색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2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무관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설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면에서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한국형 누아르로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신세계 2도 사실 많이 기다려지긴 하는데, 이거는 10년이 흘렀어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훈정 감독께서 좀 더, 물론 영화 이렇게 제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재밌는 영화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녀2를 어떻게 뭐 OTT 플랫폼 이런 데서도 바로 이제 이렇게 방영을 해줄까요? 만약에 해주면은 집에서 볼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극장 개봉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이런 데 들어오게 된다면, 어쩌면 이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이 시점에 한번 영화관에서, 요즘엔 뭐 영화관에서 막 그런 팝콘이나 막 음료수나 이런 거 다 먹는다면서요. 또 사람들 그거 풀리니까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영화관에 갈까 말까 이제 조금 생각 중이긴 한데, 일단 6월달 가서 판단을 해보기로 하죠. 아마도 임박하면은 또 당장 6월 15일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약간 또 입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영화는 자기 자신이 이제 보고 예, 거기에 대한 느낌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영화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야 말을 해야 된다. 보고 나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보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단지 무엇을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누가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화라는 장르가 말이죠, 대중문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라는 어떤 가치체계 안에 말이죠, 영화가 담고 있는 그 가치체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하는 이야기도 함께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화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영화를 만들어내면 그 영화의 그 영상, 음향, 뭐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만이 영화가 아니고 그걸 둘러싼 어떤 담론들, 사람들끼리의 이야기, 그 영화에 대한 기대, 보고 났을 때 어떤 감동, 소감, 이런 것들도 다 영화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좀 참고를 하고 싶긴 하네요. 그 반응에 영향을 좀 받게 되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평론가들은 정말로 그 관객들의 영향은 받을 이유가 없다, 뭐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관객들의 평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이런 평론가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객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다, 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의 평가는 반대로 기울 가능성이 있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그게 막 의식적으로, 그 평론가가 막 의식적으로 막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조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약간 심리적인 요인, 그런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12분. 역시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쭉 방송을 좀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이상한 시청자를 한 명 만나가지고 도중에 좀 흐름이 끊기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방송을 방향성을 이제 좀 잡을 수가 있었네요. 오늘은 한 40분 정도 이렇게 좀 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마녀2 박훈정 감독 영화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1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나네요. 김다미 배우, 그때도 마지막 장면은 제주도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조민수 배우의 극중 그 쌍둥이 여동생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자신과 비슷한 그런 초능력을 지녔을 것 같은 어린 소녀가 또 한 명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다미가 그 집에 찾아가서 마치 그 조민수의 여동생한테
뭔가 해코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오거든요. 그때 김다미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너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 이 한마디, 그 한마디 카리스마 있게 던지면서 영화는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마녀2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